저는 중국에 대해서 일단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중국 자체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성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일단 달러 강세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이 뒤숭숭하니까 좀 안전자산으로 도피 현상이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다른 이유도 있어요. 보통 해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이 달러 자산에 투자를 했다. 예를 들어 10억 불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일단 환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달러 자산을 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취한 거예요. 근데 그 환위험을 해징, 중화시키려면은 결국 10억 달러만큼 숏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그렇다면 뭐 환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자기는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달러 자산의 가치가 20% 30% 떨어졌어요. 그래서 달러 자산은 7억 달러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해지는 10억 달러 유지하고 있어요. 그 숏 포지션이 10억 달러라고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3억 달러만큼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오버헤지되어 있는 거죠. 숏 포지션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럼 그걸 줄이려면은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억 달러만큼 롱을 새롭게 취해서 해지 포지션, 숏 포지션을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달러 사야 되는 거예요. 3억 달러만큼. 과거에 세계가 굉장히 금융자산이 많아지면서 달러 자산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수입했습니다.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프린트해서 줬다고 해도 그렇게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채권도 굉장히 많아졌고 달러 표시 자산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미국의 경상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달러 자산이 많아졌는데 그 가격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달러는 굉장히 강세로 가는 그 해지 포지션을 만회하기 위한 달러 매수세가 막 들어온다.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놔야 되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면 미국은 계속 경상적자를 유지하면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의 나라 물건 갖다 쓰면서 계속 돈을 찍어서 그냥 거저 소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미국에 있어서 발권력이라는 거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패권에 굉장히 예민한 거고요. 중국을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그런 쪽에 있는 거죠.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배터리 핵심 부품은 중국산은 안 쓴다. 절대적으로 이제 고립시키는 거죠.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조달 자체도 통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을 다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달러 강세를 만드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동맹국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동맹국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스탠스 어떻게 바뀌냐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보다는 중국을 선택적으로 규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동맹국한테 피해를 안 주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동이나 이런 쪽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본다면 우리 모두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도 약간 좀 누그러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찬스를 봤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서 일단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중국 자체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1인당 GDP가 12,500달러를 돌파했어요, 이제. 근데 이러한 국면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정도 컸잖아요, 이제. 중국은 사실 경제활동 인구가 2015년 정점을 찍고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중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아주 높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가 미래의 생산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었다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주로 이제 부동산 쪽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부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성장성도 떨어진 상태죠. 중국이 계속해서 제조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로 좀 바꿀까? 그래서 알리바바는 텐센트를 막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키워놓고 보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굵으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에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또 이제 규제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성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이 얼마 전까지는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겠냐는 거죠. 저는 스탠스가 바뀔 것 같아요. 기업들한테도 못할 짓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 불확실성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성장도 좀 중국은 떨어졌고 거버넌스 이슈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선 탈출하는 게 맞다.